네, 안녕하세요. 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피츠버그의 음, 놀라운 소식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 지난 시즌이죠. 피츠버그에 이제 새로운 단장이 왔습니다. 헥스탈 단장이 잘리고 말아먹을 뻔했는데 토론토에서 이제 계약 잘린 건 아니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던 두바스 단장을 데려와서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에릭 칼슨 데려오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뉴스의 핵심이 되는 골리 트레스탄 자리 선수를 재계약을 했던, 바로 어떻게 보면 두바스 단장의 첫 계약이었거든요. 이게 빅네임으로, 그러니까 빅 계약으로 그 자리 선수를 재계약을 하면서 5년 계약을 하면서 묶었는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두바스 단장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제 기록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토론토에서 이제 단장을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토론토 밑에서 이제 부단장으로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OHL, 그 메이저 주니어 리그의 팀에서 단장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커리어는 이제 프로페셔널 커리어는 이제 에이전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OHL로 가고, 거기서 참고로 그 OHL에서 지금 뉴저지 감독을 했고 토론토에서 감독을 했던 셸던 키프 감독을 이제 고용을 했었고, 그 인연이 이제 두바스 단장이 토론토로 이제 부단장으로 이제 있으면서도 이제 연결이 돼서 네, 감독까지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인맥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토론토 단장직으로 시작했을 때도 보시면 승률, 그 다음에 승점. 이제 승점은 이제 코로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뺀다고 한다면 승률이 다 6할이 넘고 7할도 찍었고 다 플레이오프를 계속 나가고, 다만 이제 토론토는 아시지만 이제 다음 라운드 플레이오프에 가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못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의 올 시즌이 이제 두 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팀 성적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보시면 승률이 지난 시즌 5할, 올 시즌은 5할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리 선수를 재계약을 안겨줬던 게 이제 두바스 단장인데, 뉴스는 뭐냐면 지금 자리 선수가 AHL로 이제 강등이 됐습니다. 이유는 워낙 못해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나름 큰 계약을 안겨주었던 넘버원 골리가 사실 올 시즌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도 그랬고요. 계속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올 시즌의 세이브율을 보면은 뭐 처참하죠. 네. 22경기 나와서 88% 나오고 있고, 이제 재계약을 했던 그 시점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 2022-23 시즌이 끝나고 재계약을 했거든요. 이때도 사실은 이 숫자만 보면은 그냥 괜찮겠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시점, 그리고 퍼포먼스를 잘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클러치 능력이 부족하다. 피츠버그는 어쨌든 플레이오프 우승을 노리는 팀의 꼴인데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불안 요소가 있었던, 그래서 경기 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넘버원 꼴이라면 50경기는 넘겨주거든요. 근데 22-23 시즌도 50경기를 못 뛰었고 뭐 부상도 중간에 있었고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재계약을 하냐 그때 막 그 당시에 이제 트레이드 소문도 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어 두바스 단장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당시에 뭐 골리 마켓이 약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새로 영입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피츠버그는 지난 10년 넘게 플레이오프에 계속 올인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밑에 마이너에서 유망주, 특히나 골리 유망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팀에서 이제 계속 뛰었던 트리스탄 자리 선수를 우리 팀의 향후 넘버원 골리로 재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레이팅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재계약을 했던 이 시점, 네, 22-23 시즌부터 꾸준히 내려오고 지난 시즌
뭐 간신히 90% 세이브를 넘겼습니다만 도저히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의 넘버원 골리라고 하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뭐 그냥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오케이, 그냥 평타. 근데 평타로 하면 안 되죠. 네, 평타라는 거는 32개 팀 중에 16번째라는 건데 그러면 우승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 시즌은 더더욱이 처참한 성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가기 직전까지 세이브율인데 88.6%, 이게 기대 세이브율이 90%가 넘거든요. 근데 그거에 거의 0.2%, 그러니까 골수로만 보면은 기대 실점보다 0.5골, 그러니까 경기당 0.5골을 이제 평균 골리보다 더 많이 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어떻게든 이 자리 선수를 이제 원상복귀 시키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엔 마이너로 내려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계약을 안겨줬기 때문에 아직도 올 시즌 포함해서 이제 3년이 남아있고 골리에게 5.35M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선발로 쓰지 못하는 골리에게. 거기에 이제 이번에 피츠버그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전에 계약했던 역시나 두바스 단장이 데려왔던 FA로 그레이브스 선수도 6년짜리 계약을 하면서 데려왔는데 그레이브스 선수도 지금 처참한 성적을 찍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섞여서 많은 비난이 지금 두바스 단장에게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레이브스 선수는 이제 뉴저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피츠버그로 넘어와서 지금 이제 뛰고 있는데 올 시즌에 정말 여기 이제 수비 레이팅으로는 89%라고 나오지만 여기 매치 레이팅, 결국에 이제 평점, 경기당 임팩트를 보면 일단 포인트가 없어요. 네, 아무리 수비수라고 해도 수비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수비만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레이브스 선수는 뉴저지 시절을 기억을 하면 아시겠지만 좀 움직임이 있는 수비수입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 31경기에 나와서 포인트가 제로라는 점, 공격에 전혀 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오펜스 레이팅이 4%, 이건 뭐 그냥 공격 그냥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뉴저지에서, 당시 이제 뉴저지가 좀 잘 나갈 때였고, 이 뉴저지에서 또 한 명의 이제 FA식으로 수비수가 그때 나왔어요. 바로 라이언 그레이브스 선수의 뉴저지 시절의 파트너가 바로 지금 콜럼버스에서 뛰고 있는 시벌슨 선수입니다. 시벌슨 선수도 트레이드 앤 사인으로 트레이드 된 다음에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장기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 콜럼버스에서. 올 시즌 콜럼버스에서 시벌슨 선수는 이 디펜스 조합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자리를 꽉 잡고 있는 선수입니다. 공격에서든 수비에서든 평타 이상을 해주고 있는 선수예요. 즉 뭐냐면 비슷한 유형의, 조금 시벌슨 선수는 조금 더 공격형이긴 합니다만 비슷한 유형의 수비수, 같은 팀에서 뛰었던 두 명의 수비수가 사실상 FA로 두 명이 나왔을 때 피츠버그는 그레이브스 선수를 데려왔고 콜럼버스는 시벌슨 선수를 데려왔어요. 근데 결국엔 시벌슨 선수의 영입은 콜럼버스 입장에서는 대성공이었고 특히나 올 시즌에 지금 좋은 성적을 찍고 있고, 반면에 피츠버그의 선택은 안 좋다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계약, 좀 이제 피츠버그는 다른 선수들에게 엄청난 계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킨, 크로스비, 르탕, 그 다음에 데리고 온 에릭 스탈, 이 선수들에게 엄청난 캡이 지금 묶여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많은 캡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지난 시즌에 제이크 겐첼 선수를 결국엔 트레이드 했었던 거거든요. 재계약을 못할 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름 빅 컨트랙트로 데려왔던 이 선수들이 지금 폭망하고 있다. 그 선택에 대해서 두바스 단장이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의 이 네임밸류만 보면 지금 이 피츠버그의 처참한 성적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일단 크로스비, 말킨 여전히 뭐 슈퍼 엘리트 뭐 MVP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넘버원, 넘버2 역할 센터로서 다 해주고 있고
사실은 이제 여기 르탕 선수가 올 시즌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 팀 부진과 함께 안 좋은 모습. 에릭 칼슨 선수도 사실 산호세에서 수비수로서 100포인트를 찍고 들어왔을 때 정도의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막 폭망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받는 연봉을 생각하면 더 잘해주면은 좋겠지만 그렇다고 막 라인업에서 스크래치 시켜줘야 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의 불안, 수비의 불안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피츠버그의 성적이 굉장히 안 좋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선택 트리스탄 자리 선수를 결국엔 내보내게 된 겁니다. 지난 한 2, 3년 전을 생각했을 때 피츠버그의 지금 이 순위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겠죠. 제가 만약에 피츠버그에서 사는 펭귄스 팬이라면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피츠버그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순위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젊은 피츠버그의 팬들이라면 본인이 피츠버그의 하키를 보기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봤을 때 16년 동안 플레이오프를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우승을 몇 번을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했었기 때문에 3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표가 제가 만약에 젊은 피츠버그 팬이라면 용납하기가 어려운, 좀 이제 적응하기 어려운 순위표입니다. 근데 이제 두바스 단장의 이제 선택이 실패겠죠. 실패한 선택이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도 꾸준히 말했습니다만 감독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피츠버그의 오너십 그룹이 이제 설리반 감독과 굉장히 돈독합니다. 그래서 감독에 대한 신임은 아직도 견고한 상태예요. 크로스비, 말킨, 르탕, 에릭 칼슨이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오프를 지금 또 놓친다?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플러스로 살짝 언급을 하자면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크로스비 선수가 재계약을 했었죠. 그 당시의 시세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시세를 생각한다면 이제 물가가 올랐고 캡도 올랐기 때문에 크로스비 선수가 10년 넘게 8.7M, 87번 이거를 받다가 나이도 들었지만 2년, 3년에 10M 이상 받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던 상황에서 크로스비 선수가 8.7M 그대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엄청난 디스카운트거든요. 거의 EM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EM이지만 이게 2년, 3년이 되면은 20억, 30억, 20억, 40억, 60억이 되는 건데, 이 정도를 포기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크로스비 선수가 팀에 이제 캡에 이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컨펌된 건 아니지만 합리적인 생각으로, 의심으로 혹시라도 팀이 리빌딩 모드로 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스비, 말킨, 르탕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끝나면 이 피츠버그는 리빌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피츠버그가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NHL 구단의 숙명입니다. 시카고도 2010년대에 잘 나가다가 리빌딩을 들어갔고 산호세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어쩔 수 없어요. 슈퍼스타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거들이 빠지면서 이제 유망주가 팍팍팍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빌딩으로 들어갔을 때 캡이 너무 높으면 타 팀에서 영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선수가 일부러 혹시라도 리빌딩을 들어간다면 나를 트레이드 시켜서 피츠버그의 좋은 유망주나 픽을 얻게 쉽게 하게끔, 네, 캡이 너무 막 10M 이상이면은 타 팀에서 영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7M으로 낮게 잡아서 재계약을 했다라고, 이게 약간 비공식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 피츠버그 크로스비의 말년, 이렇게 루징 팀에서 크로스비의 말년을 보기가 안타까운데 과연 크로스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피츠버그의 수비 그리고 골리 이슈, 그게 결국에 이어져서 두바스 단장에 대한 비난, 이것들은 어떻게 끝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